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뭐 영어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 어떤 것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A, B, C, D 같은 것들을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뭐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웠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단어 공부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방법은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번거롭고 귀찮은 공부이죠. 아까 알파벳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냐면은, 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소리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 일단 단어를 알아야 이런 문장을 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들이 모여서 이제 문단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실 텐데, 일단 지금 학업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영어가 막연한데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은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단어들을 먼저 알고 나서 그것들의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또 문법이고요. 일단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전을 보셔야 됩니다. 사전. 뭐 책으로 된 사전도 상관없고요. 뭐 전자사전도 상관없고, 웹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사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전을 볼 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뭐 워드마스터라든지 그런 단어책을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어책이 꼭 어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일단 어떤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것을 찾아서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선호하는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귀납적인 방법.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 낱낱이 어,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이라든지 낱낱이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법칙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또 반대말은 또 연역적이라는 말이 있죠.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공식을 일단 외운다라든지 장황하게 뭔가 거창한 것들을 먼저 익힌 다음에 언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언어의 뭐라 그럴까 정보들에서 경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품사를 알아야 돼요. 품사. 일단 품사라고 하는 말은 일단 쓰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품사가 뭘까요? 품사의 정의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품사.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은 뭐 동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명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언어의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정의 같은 것들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거야 라고 그냥 지칭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단어 같은 것들을 처음에 단어 암기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실 때. 근데 그냥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책을 사가지고 따로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들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뭐 일주일 뒤에 시험이라고 쳤을 때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모르는 것 이렇게 한 페이지를 딱 펼쳐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몇 개 단어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8개가 내가 모른다나요? 그럼 하나하나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 찾아보되 무엇이 필요하냐? 품사를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품사를 분류하면서 그냥 무작정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얘는 어떤 품사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법에서도 소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거 한번 알아볼까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사나 뭐 형용사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항상 그 영어 공부할 때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뭐야? 바로 직관적으로 뭐인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다라고 끝나는 단어입니다. 사전 찾아보면요. 뭐뭐하다 또는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들이 뭐라고요? 동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용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뭐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뭐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들이 너무 생소하더라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거든요. 뭐뭐하는 뭐뭐의 어쨌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뭐라고요? 형용사고 뭐뭐 이런 것이 뭐뭐하다가 동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ike가 뭐예요? 좋아하다죠. 좋아하다 역시 동사입니다. 뭐 이제 한자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만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뭐하다 뭐뭐다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이라는 것이 뭐 꾸며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정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단어 찾아봤을 때 뭐뭐하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 형용사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을 찾아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전을 찾아봤을 때 그 단어가 동사이면 동이라고 써 있어요. 형용사면 형이라고 써 있고요. 일단 그럼 동사와 형용사는 구분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 다음에 명사를 한번 말해 볼게요.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는 뭐 이름 명자거든요. 명사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변형되지 않는 원래 그대로의 어떤 딱 떨어지는 어떤 뭐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명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을 때 뭐뭐 이 뭐뭐가 이것들 영향받지 않는 요 원래 형태의 것 이것 딱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을 처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활용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뭐 어미라든지 그 조사 같은 거 붙는 거거든요. 어미는 아니고 조사. 어쨌든 그런 것들 활용되지 않는 딱 떨어지는 개념, 관념, 뭐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명사 가장 뭐 지칭으로 말하기도 가장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북 같은 거는 뭐예요? 책이죠, 책. 뭐 펜이라든지 펜은 뭐 말 그대로 펜이고요. 이런 것들이 명사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거. 딱 네 개만 말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형용사, 부사,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명사 이렇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단어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아셨죠? 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뭐뭐하게 뭐뭐개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뭐하게 뭐뭐개로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알기 힘들어요. 부사에 대해서는 부사의 특징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끝내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뭡니까? 영어로 처음 시작하신다면 단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사전을 통해서 또는 뭐 단어집을 통해서
그 품새를 구별하면서 분류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고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